안녕하세요. 바이버그 영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원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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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로 돌아왔네요. 돌아왔죠.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달성했어요. 이 아까 찍는 거야? 소개의 이화 찍는 목표였잖아요. 소개의 목적이 이화 찍는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 목표와 마루님의 목표.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 뭐였죠? 5개월. 5개월 달성하기. 네. 가장 길었던 방송 기간 4개월 넘는 거. 4개월 넘는 거. 일단 좋아요, 좋은 스텝을 좋아요. 가해봤고, 네. 이거 한 몇 번만 더 하면은 달성하는 거잖아요. 이라도 심지어 올라갔어요. 업로드가 됐어요. 업로드가 됐어요. 원누님 봤어요? 봤습니다. 굉장히 편집으로 많이 잘라주셔서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니면 편집 도구에서 봤어요? 저 2번 봤습니다. 저는 3번 편집도 봤습니다. 보고. 와. 어쩐지 조회수가 6회더라. 재밌던데? 제가 1회, 2회, 3회 이렇게 잡았네요. 재밌던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희 1화 찍을 때 엄청 막 떠듬떠듬 하면서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되게 공백도 많았고, 근데 마루님이 그거를 다 커트를 해줬어요. 아, 편집이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살려놨어요. 딱 한 번만. 살면서 딱 한 번 해볼 만해요. 한 번만? 네. 완전 노가다예요. 다음 영수님이 해봐라. 한번 경험은 해볼 경험은 만하다. 해볼 만하다. 재밌는 거 해봐라. 근데 오늘 바이버그 2화를 찍어야 되는데 오늘 마루님 컨디션 괜찮아요? 지금 제가 이틀째 헬에 살고 있거든요. 지옥에 살고 있는데 회사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또 이겨내고 지금은 여기 몰입해봐야죠. 네. 아직 다 이겨낸 거 아니잖아요. 약간 빵빵. 잠깐 이겨내고 음. 잠깐 바꿔두고 지금 여기 집중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왔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늘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때 아니면 또 2주 뒤 그러면 제가 세운 목표를 못 이루겠구나 라는 생각에 잠시 덮어놓기로 하고 현실은 잠시 꿈을 꾸러 왔습니다. 여기로. 말할 타이밍 놓친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을 타이밍이요? 다음에 하자. 스탑 했어야 되는데 스탑 그만해야겠다 했는데 목에 있더라고요. 좋네요, 좋네요. 좋아요. 뭐 오늘 주제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주제 약간 좀 예민한 주제일 수 있는데 챗GPT예요. 두 분은 챗GPT 개발할 때 좀 많이 쓰세요? 저는 거의 계속 쓰죠. 안 쓰면은 이제는 어색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요. 해커톤 같은 데서 인터넷 못 쓰게 한 해커톤은 있었으면 좋겠다. 챗GPT가 없을 때는 개발자들이 스택 오버플로우나 아니면 구글링에서 문서, 뭐 블로그 이런 거 많이 찾아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끊고 개발하는 게 순수 실력 아니냐라는 그런 아젠다들이 인터넷에 돌면서 그러면은 로컬로만 개발을 한번 해본 해커톤이 있으면 재밌겠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많았는데 저는 지금 그 정도의 의존도로 ChatGPT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그냥 되게 밀접한 느낌? 네, 그렇죠. 원누님. 저도 코파일럿이라고 VS 코드 있잖아요. 네. 깃허브 코파일럿. 음, 그거 없으면 저는 이제 개발 못해요. 그 챗GPT도 마찬가지긴 한데 음, 항상 코드를 칠 때 음. 느리게 칩니다. 코파일럿이 완성하기 전까지 받아들이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한번 짜봐. 짠 걸 가지고 이어서 짜고 그래서 좀 막히는 거 있으면 거기서 ChatGPT한테 물어보고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코파일럿 얘기를 예전에 방송에서 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 했어. 마루님이 얘기했던 진짜요? 것 같아요. 제가요? 그 코파일럿이라는 이제 서비스가 출시가 됐고 네. 그래서 내가 오픈 베타를 써봤다. 근데 꽤 그랬던 것 괜찮더라. 같다.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되게 예쁜 버그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맞아요. 그때는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그 말 안 듣는 무사수가 있는 것 같다. 한 4, 5년 전 그때 그 정도 될 거잖아요. 맞아요. 4년? 3년 정도? 오래됐네요. 네. 그 정도였는데 이제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챗GPT가 너무 우리한테 밀접하게 다가와 버렸어요. 사실 예전에 스택 오버플로우 이상의 의존도인 것 같거든요. 지금 요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GPT를 매일 쓸 때도 써요. 메일 쓸 때도 매일 쓸 때도 쓰고 문서 쓸 때도 써요. 문서 쓸 때도 음. 저도 그 맥락으로 좀 비슷하게 쓰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주석 쓸 때 전 코파일럿한테 좀 많이 의존해요. 이 말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좀 많이 아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문장을 잘 정리해주는.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개발자들이 항상 오랜 고민이던 변수명, 함수명도 GPT는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로 선택지로 잘 그렇죠. 짜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말을 만들어낼 때도 GPT를 써서 그 개발 이외의 영역에서도 사실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제는. 너무 많아졌어요. 진짜
요새 근데 GPT 안 쓰는 이 IT 업종의 사람들이 있긴 할까 싶을 정도로 많아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은 IT 업계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챗GPT는 다 알더라 라는 느낌으로 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비개발자들한테도 많이 퍼져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긴 해요. 맞아. 그 대학생들이 이제 과제할 때도 많이 쓴다고 하는 것 같고 요즘에는 아세요? 맞아요. 전 모르죠. 대학. 교수님들이 챗GPT로 낸 과제를 검증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포기를 했다까지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챗GPT로 작성한 문서를 검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이었는데 그 방법을 GPT에 물어보던 분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사실 찾아내기 꽤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맞아요. 찾아낼까? 뭐 거기까지는 저희의 연구 영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네. GPT 개발에 근데 써도 됩니까? 그게 질문인가요? 이게 사실 극명한 반대파가 있어요. 마루님네 회사에도 있어요. 저희는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왜 써야 되느냐, 안 써도 상관없지 않냐, 이런 정도의 의견이 있어요. GPT가 오답을 내놓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GPT를 개발할 때 되게 잘 씁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아이 그거 오답도 많고 잘 제대로 답변도 못 해주던데 그거를 그렇게 써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 질문 아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GPT에서 오답을 얻어내는 케이스의 거의 대다수는 프롬프트에 질문을 잘못 입력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받기도 했고 그래서 그 GPT의 그 반대파가 있고 저는 이제 사실 거의 극성 팬 수준 저는 극성 팬 수준인데 이제 평소에 그런 이제 충돌을 한 번씩 겪다 보니까 근데 서로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영수님은 이 GPT를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뭐 회사 동료나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는 뭐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은 없고 네. 그냥 이제 커피 타임, 티타임 할 때나 아니면 그냥 밥 시간에 이럴 때 그냥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얘기 정도로는 했는데 이거를 중요한 논의 주제로 얘기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오늘 얘기해보죠. 있었어요? 저희도 없었어요. 그냥 다들 새로운 게 나왔다 와 하고 잘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본다거나 그럴 과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네요. 결제하고 사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결제하시죠? 저 결제해요. 저도 하고. 결제하세요? 저 안 합니다. 아무것도? 네. 의외네. 저는 그냥 무료인 걸로 다 써보자라는 관점이라. 원노님 옛날에 구독 중독자였잖아요. 그 AI는 구독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진짜 의외네요. 그 당연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종류별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AI는 뭔가 그 무료와 유료의 효용성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더 많아서.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게 네. 무료로 썼던 그 순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미 쓰고 있어서. 이미 쓰고 있으니까 유료로.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무료로 쓸 때 되게 느렸던 건 기억나거든요. 답변이. 그리고 저희 저기 미국에 있는 형들 일어나는 시간대 저희로 치면 저녁 시간대죠. 그죠. 그때 되면은 애가 좀 맛이 가 있어요. 답 쓰면은 좀 기다려달라고 메시지도 보내주고. 맞아. 근데 유료로 돌리고 나서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가지고 이게 유료의 특혜인지 아니면은 무료도 다 풀린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약간 제가 아직 안 써봐서 그런 것 같아요. 유료로 아직 안 써봐서. 왜냐면 무료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서 유료로 안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쵸. 유료로 쓰기 시작하면은 저도 이제 효용을 느끼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은 오늘 아마 결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마루님이 얘기하시는 게 근데 저도 이제 챗GPT를 이제 예전에부터 결제해서 쓰고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 꽤 지난 얘기거든요. 한 1년 넘었잖아요. 그게 네. 이제 GPT가 하루당 이제 질문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영문 답변에 비해서 한글 답변이 너무 느렸었고 맞아요. 이제 이게 한 1년 전이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시기에 이미 결제를 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근데 그 시기에 이제 무료로 쓰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을 이제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결제를 해라. 이거 얼마나 나간다고. 이거 커피 몇 잔 값이면 되는데 9,000원인가요? 아니요 비싸요. 꽤 2만 원 비싸요. 정도 돼요. 2만 원?
정확하게 22달러. 아 그럼 훨씬 비싸네. 한 3만 원 가까이. 한 3만 원 나와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결제를 해라 주의였는데 이제 그때 결제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제가 아는 반대파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 반대파네요. 그러게요. 무료 쓰고 있으면 반대파는 좀 이상한 논리인 것 같긴 하고. 아무튼 반대파들은 당연히 돈 주고 쓸 이유는 없겠죠. 이게 신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첫 번째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GPT의 습관이 들면 안 된다. 되게 신기한 주장인 것 같아요. 개발을 하려면 그 사고력이 있어야 되고 이거 분석력이 있어야 되는데 GPT에 질문하고 나오는 답변을 그대로 쓰고 다시 질문하고 답변한 거 그대로 신뢰하고 쓰고 이런 식으로 루틴이 짜여지면은 이제 특히 주니어 개발자들 초반에 굉장히 나쁜 버릇이 들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긴 하네요. 그쵸. 텍스트만 넣고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해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반대예요. 저는 그 주장에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 아까 전에 스택 오버플로우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과거에 이제 우리는 스택 오버플로우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스택 오버플로우는 도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우리는 그 스택 오버플로우를 그대로 믿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믿고 사용한다기보다 그게 최선이었던 분들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자기 코드 자기가 못 읽게 되고 버그가 나는데 이거 왜 버그가 나는지 모르게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사실 이건 도구를 다루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태도의 문제다. 태도가 나쁜 사람들이 스택 오버플로우를 쓴 거예요. 태도가 나쁜 사람들이 스택 오버플로우를 그런 식으로 쓴 거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챗GPT를 쥐어주면은 그 사람들은 그 태도 그대로 챗GPT를 쓰게 될 거예요. 질문하고 답변 나오면 그거 복붙해서 돌려봤는데 에러가 난다. 그러면 에이 GPT 뭐야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하네. 맞아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발자의 핑프 아닌가요? 핑프? 그렇죠. 근데 예전에 원노님이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개발자 이제 한 1년 정도 한 친구들 중에서도 반복문 조건문 제대로 못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나세요? 와. 저는 이거 아직도 써먹고 다니거든요. 진짜요? 전 정말 너무 인상 깊은 말이었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진짜. 실제로 정말 많이 봤어요. 뭔가 그 분기 처리의 흐름을 잘 못 따라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GPT 지어주면은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 태도의 문제지 도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바뀐 거는 도구가 바뀐 거지 사람은 그대로 오면은 그 도구로 똑같은 짓을 반복할 뿐인 거니까. 저는 용정님 말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는 분이 한 얘기가 있는데 자기는 GPT를 사수로 쓴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본인은 이제 혼자 개발을 하면서 회사에서도 본인의 사수가 있었던 적이 없던 항상 그 주니어 개발자, 신입 개발자의 레벨에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게 절실하잖아요. 약간 그렇죠. 로망도 있고 네. 우리도 이제 방송에서 그 사수 부사수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한 번도 그 사수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요새는 GPT가 나의 사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조금 위험하다고 저는 느껴진 게 사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물어보면 답을 해주니까. 근데 그 사수가 이상한 답을 해줄 때도 있어요. 저는 아직도 GPT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은 제가 물은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해주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수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한 비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지만 실제 사수도 잘못된 답을 말해줄 때가 많잖아요. 그것도 맞죠. 스택 오버플로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 두 영역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챗GPT를 쓸 때 이제 제가 아는 영역을 물어볼 때가 있고 모르는 영역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파이썬 코드를 이제 짜면서 저는 파이썬을 하니까 회사에서 근데 제가 짜기 좀 귀찮은 코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리스트 컴프레hen션 한다든가 키값, 밸류값 뽑아가지고 뭐 어떻게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나왔을 때 이 답변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네. 누가 봐도 지금 키 잘못 뽑고 있는 것 같고 순서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면은 다시 지시를 하면은 다시 또 작업을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작업조차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또 이제 뭐라고 해요. 저는 막 GPT랑 거의 욕을 하거든요. GPT한테. 사수한테 욕을 해요? 저는 사수로 취급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멍청아 막 그러면서 다시 해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올바른 대답을 내놓잖아요.
네. 근데 제가 모르는 영역에서 질문을 했을 때는 사실 그게 좀 어렵긴 해요. 이 대답을 의심은 하는데 검증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경우가 있긴 있죠. 네. 이게 코드의 문제라고 하면은 아예 모르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제 로직을 짜줬어요. 돌려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버그가 나고 에러가 나면은 빌드가 안 되면은 이 GPT의 답변이 잘못이 되었구나 하는데 한 번에 버그가 안 나는 경우에 한 번에 에러가 생기지 않는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검증을 할 방법이 좀 어렵긴 한 거죠. 그렇죠. 저도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영역에서 영수님이랑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보통 문서 같은 거를 찾아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 파이썬 예시 들었으니까 파이썬 계속 얘기를 하자면은 파이썬에서 내장되어 있는 모듈들이나 아니면 함수들 근데 그런 것들이 알고 있었고 사용했던 건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가 L로 시작했던 거였나 S로 시작했던 거였나 그런 함수들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GPT가 없었다면은 문서에 뭐 어펜딕스 찾아가가지고 L 섹션 한번 찾아보고 S 섹션 찾아보고 글 읽어보고 이게 내가 찾던 거였구나 해서 찾아가 딱 쓰는 이 시간을 그냥 GPT한테 내가 지금 파이썬 언어로 뭘 하고 싶은데 뭐 쓰면 되라고 물어보면 끝이 나는 거예요. 완전 히 시간 차이가 너무 줄어드니까 정말 저는 혁신적인 도구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사용하면서. 사실 어떤 도구를 쓰든 도구를 비판하고 의심하고 검증하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유달리 지금 GPT가 가장 인기가 많은 도구 같은 이 상황에서 GPT를 쓰면 주니어 개발자가 버릇이 나빠진다, 태도가 안 좋아진다, 실력이 늘지가 않는다. 사실 과거에는 이런 도구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 그런 도구는 없었어요. 스택 오버플로우 스택 오버플로우도 네. 그렇고 가까운 게 구글이죠. 구글. 우리가 GPT한테 하는 질문 그냥 거기다가 딱 해놓는 건데 그 과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탐색 과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로 썼으면은 탐색을 하고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제 탐색이랑 수집이랑 정리를 GPT가 다 해주는 거죠. 난 질문만 하면 돼요. 그리고 검증은 당연히 전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옛날에 코딩 처음 배울 때 저희 한 7년 전, 8년에 배웠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 약간 재미 요소로 구글링 잘하는 법 항상 그쵸. 배우지 않았나요? 구글링 잘하는 법에서 영어로 물어봐라. how 네. 이렇게 해서 물어봐라. 그런 얘기도 맞아요. 있었어요. 구글링 잘하는 게 개발 잘하는 거다. 맞아요. 그러고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중에서 어떤 스택 오버플로우가 신빙성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알려줘요. 맞아요. 스택 오버플로우에 뭐 보트 수 봐라, 맞아요. 댓글 수 봐라, 최신 업데이트 최신 수 봐라. 업데이트 그런 것들을 사실 질문 잘하는 법, 구글링 잘하는 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챗GPT에도 포함되긴 하는데 검증할 필요가 없어진 게 그러니까 리스트를 찾는 거를 안 하고 이제 뽑아서 주시잖아요. 그쵸. 챗GPT가 네. 그걸 해주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엄청 절약되는 거고 검증은 애초에 했어야 됐었던 거고 맞아요. 검증 과정도 아까 전에 영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혼내면 되잖아요. 야 안 되잖아. 그거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하고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되게 친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엄청 빨라졌었고 맨 처음에 영수님 말로 돌아가자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그 전에 있었던 거긴 했는데 그때도 뭐 쓰면서 개발했었던 거라서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하셨던 왜 그렇게까지 배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정도인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지금 배척하는 분들이 과연 스택 오버플로우를 안 썼을지, 구글링을 안 했을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분들도 썼을 건데 마음에 안 드는 그 개발자가 쓰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사람이 또 챗GPT 또 쓰는 거야.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리고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도구는 아무 잘못이 없다. 네. 그렇죠. 코드 몽키가 쓴 게 문제다. 명분- 이런 느낌 아닐까요? 명분이었을 뿐이네. GPT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 아까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고력 떨어지는 부분은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분별하게 질문하고 그대로 쓰고 실제 코드 돌려가는 동작하지 않고 그래서 한 번 더 작업하고 그게 이제 회사에선 다 시간 낭비니까 시간은 돈이고 그래서 뭔 말인지는 이해는 하긴 하는데 어떤 짓을 했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으면 챗GPT를 쓰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든 결과는 똑같았지 않았을까. 애초에 그 질문의 키워드를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챗GPT를 쓰는 걸 보면은 옆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를 몰라요, 이게. 근데 챗GPT가 질문의 키워드를 못 잡는 분들한테도 생각보다 유용하지 않아요? 저는 그 경우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그래요? 있다는 걸 몇 번 봤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시스템이 있을 때 네. 근데 지금 이 시스템의 처리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개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딱 여기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아마 여기가 문제일 것 같네 라고 하면은 딱 여기 이 중간에 이 여기 쪽만 이제 GPT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거 성능 개선하는 법 이렇게 물어봐요. 아 정말 구글링 하듯이 하는구나. 사항을 안 넣었구나. 네. 성능 개선하는 법. 그래서 이제 막 그러면은 시스템을 병렬로 구성하세요. 뭐 동시성을 높이세요. 막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줘요. 그럼 그걸 막 넣어요. 근데 돌려보잖아요. 그대로요. 지표는 올라가는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애초에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질문을 넣었고 답변을 이제 나왔는데 적용을 해보니까 뭔가 돌아는 가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새로운 걸 배웠다. 아니 뭘 배운 거죠? 아니 배우긴 배웠지. 병렬 처리하는 법이 있다잖아. 그런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 있다잖아. 그게 무슨 방법인지 모르지만. 알아버린 거야 이제. 아이고. 그러면은 집에 가서 이제 기분 좋으니까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푹 자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건 독이거든요. 그거는 독이에요. 독이죠 독. 그럼 GPT를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잘못 쓰고. 그렇죠. 잘못 쓰고 있는 거네. 제가 이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최근에 뉴스레터를 봤는데 진짜 개발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챗GPT 통해서만 그 물어보는 거 통해서만 코드를 실제 써서 웹 서비스를 만드는 것까지를 해보신 분이 있어요. 그걸 뉴스레터로 써보신 분이 있거든요. 그걸 봤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코드를 이해 못하니까 그 HTML이랑 CSS가 뭔지 맨 처음 물어보다가 그렇게 하면은 다 원리를 이해하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했는데 안 돼. 이 명령을 쳤는데 안 돼. 이런 식으로 타고 스무고개 하듯이 해보니까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도 완성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완성했어요. 챌린지를 하루 동안 걔랑 씨름해서 했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한 번 질문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이제 쪼여가는 느낌으로 맞아요. 쓰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컨텍스트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관점으로 쓰면은 몰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돼버리면서 플러스 그분의 글을 보면 느껴지는 거가 내가 왜 몰라서 안 됐는지도 어느 정도 유추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더 좋은 질문을 하게 되고 완성까지 했다 하고 배포까지 해가지고 뉴스레터 링크까지 달아주셨거든요. 개발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하나도 모르는 사람. 거기까지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하는 마케터한테 보내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틀 걸려서 하신 거예요. 또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불가능의 영역이 진짜 아니구나 생각했었어서 그분도 그렇게 물어봤던 건데 그분은 한 번에 그냥 만족하는 문제였던 거죠. 그 링크 좀 보내주세요. 네, 보내드릴게요. 저희 이거 댓글에도 남겨놓죠. 네. 그거를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조시의 프로덕트 레터. 아시는 분이신가요? 몰라요? 정독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개발자라면은 원리는 알아야 돼요. 방금 말씀하신 그 얘기에서 그분은 비개발자니까 원리를 파악하는 시간을 버리고 다른 거에 집중을 한 건데 개발자들은 이 챗GPT를 쓸 때 내가 모르는 걸 답변을 해줘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 거야 라고 다시 물어보는 그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되게 중요한 point 같아요. 영습말처럼 그냥 코드 뱉었다고 넣고 실행되면은 채택하고 에러 나면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나의 양분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사실 룰렛 돌리는 거예요. 당첨 나올 때까지. 그렇죠.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00% 동의. 아까 그 모험 사례도 100% 동의. 100% 동의. 좋습니다.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GPT를 가르치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단편적으로 너무 1차원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전에 그 모험 사례 같은 거 그렇죠. 그런 스무고개 거는 하듯이. 이렇게 좋은 도구가 있는데 너는 자비스 나와도 그렇게 쓸 거냐? 좀 가르치면서 써야 돼요. 그러면은 부사수가 있다고 했을 때 가르쳐 줄 만한 거 있어요? 팁이요? 아니면 뭐 나는 이런 식으로 쓴다. 팁은 사실 제가 잘 쓰고 있는지 몰라서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저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바스크립트도 쓰고 루비도 쓰고 이제 파이썬도 쓰고 타입스크립트도 쓰고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써요. 이제 프론트도 만들고 백엔드도 만들고 SQL도 써야 되고 하니까 문법을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요. 루비에서 스트립이 파이썬에서 뭐야?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거 한번 풀코드로 짜줘 라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루비 코드를 올린 다음에 이 코드가 이 파이썬 코드 이거 맞아? 라고 한 3번 정도 검증해보거든요.
그리고 실제 실행도 해보고.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작업을 실제 구글링하는 건 어려워요. 루비에서 이 동작을 파이썬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검색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챗GPT는 되게 잘하는 거기도 한데 여러 번 물어보는 이유는 아닌 걸 맞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고 있는데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검증을 조금 여러 번 해보는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컨텍스트를 잘 넘겨줘야 되잖아요. 버전 이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좀 여러 번 질문하고 검증해보는 식으로 많이 써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챗GPT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까 나왔던 것처럼 말을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만들려고 했었을 때 제가 생각한 설계와 얘가 생각한 설계를 이제 대조해보면서 뭐가 빠져있는지 검증하는 용도가 좀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제가 장바구니 기능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챗GPT한테 나 이런 스펙으로 장바구니를 만들려고 해. 설계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경우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세하게 스텝 바이 스텝을 알려줘라고 말을 하면은 얘가 목차를 이렇게 쫙 만들어줘요. 그 만들어주는 단계에서 이 세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세부 항목들을 더 기술적으로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 리스크가 뭔지 또 구체적으로 알려줘라고 이런 식으로 더 질문하게 되면은 설계를 엄청 얘네가 열심히 해줘요. 그래서 코드를 물어보는 것보다 더 설계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 설계를 대조해보는 식으로 저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설계해달라고 하면은 항상 꼭 코드까지 같이 답변해주지 않아요? 그쵸. 코드까지 답변해주긴 하는데 어차피 제가 무시하고 다시 질문하니까 저는 멈춰요 항상 중간에? 멈추진 않아요. 말 그만해 이러면서 다 받아봐요. 아 받아봐요. 해보시면 알 텐데 대충 질문하면은 코드 한 3개 주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PHP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인 거 엄청 많이 주면서 같이 줘요. 그러면 안 돼서 애초에 어떤 언어 쓰는지는 알려주고 네, 좀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편이죠. 저는 그럴 때 코드 답변하지 말라고 그것까지 지시를 해요. 아 그게 명확한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뭐 웹서버 같은 경우 이제 튜닝을 해야 된다 이럴 때도 커넥션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자꾸 알려줘요. 그러면은 저는 중지시키고 코드는 짜지 말고 그 기본적인 개념하고 설계만 먼저 나한테 알려달라.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그거를 설명해달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코드는 답변에 안 넣거든요. 마루님은 뭐 있어요? 보통 저는 원노님이 일단 얘기해주신 거 다 공감하고 되게 좋은 팁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조금 더 좀 MS를 치자면은 저는 스프링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으로 뭔가 인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뭐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팀 과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옛날에 GPT가 없었을 때는 첫 번째 했던 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키워드를 찾으려고 막 책을 사서 본다든지 검색을 한다든지 근데 검색해도 책을 봐도 몰라요 뭐가 뭔지. 그렇죠. 완전 무지하니까. 그래서 스프링으로 인증 시스템 만들 건데 어떻게 해야 돼? 해가지고 답변을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키워드에 대해서 되게 꼬집꼬집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스프링 어스라는 패키지가 있다고 하면 그건 뭐야? 뭐 그건 뭐고? 그건 왜 그런 거야? 계속 물어보다가 어느 딱 포인트에서 아 이거 하면 되겠다라고 싶으면은 그때는 공식 문서로 좀 넘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결국은 GPT는 내가 무엇을 봐야 될지 좀 초석을 깔아주는 느낌으로 쓰는 것 같고 그거를 통해서 아 내가 여기로 목적지를 설정을 딱 하면 되겠구나 해서 공식 문서 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할 때 활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GPT 앱에 그런 설정이 있어요. 나의 배경, 나의 직업, 나의 관심사를 프로필 적듯이 적는 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뭐 10년차 개발자인데 코드는 많이 안 봐도 될 것 같아 이러면은 코드를 좀 많이 안 보여주기도 하고 반대로 나 파이썬밖에 안 해봤고 자바는 잘 몰라 그래서 자바 공부하고 싶은데 자바 질문에는 좀 자세하게 설명해줘 하면은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자세해가지고 저는 끄는 적도 있거든요. 그만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공부할 때 저는 그런 식으로 부사수한테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PT가 또 코드 리딩도 되게 잘해주잖아요. 네. 코드를 분석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예전 같으면 이 코드의 지금 엔트리 포인트가 어딘지를 찾고 핵심 모듈들이 어딘지를 찾고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코드 통짜로 복사해서 넣으면은 그것도 또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함수 중에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함수가 있어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분류를 해주고 근데 이런 식으로 GPT를 쓰다가 보면은 가끔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써도 되나?
혼자 할 때는 상관없어요. 혼자 할 때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게 회사의 코드라던가 남의 코드라던가 하면 이건 자산이잖아요. 주인인 내가 아닌 건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통째로 넣어서 GPT를 활용을 하다 보면 이게 괜찮나? 보안 이슈는 없는 건가? 그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쪽은 저는 잘 몰라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죠. 뭐 보안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보안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어서 코드 전문을 올렸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올리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거부감이 있었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작년 기사였었는데 삼성에서 한 직원이 업무에서 챗GPT에 코드를 그대로 올려서 보안 이슈가 좀 생겼다. 그래가지고 사내 가이드로 회사에 있는 코드는 챗GPT에 올리지 않게 한다라고 그 기사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릴 시에는 해고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다라고 공고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한 보안 이슈가 해당되는 경우에 이럴 때는 그건 모르겠는데 해고도 가능하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댓글을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챗GPT는 2018년인지 19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 컨텍스트 이해 용도로만 학습을 하지 응답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괜찮다라는 의견과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렇죠. 블랙박스인데. 어떻게 믿느냐. 얘네가 그래 말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파가 두 개 갈리긴 했었는데 조금 이슈가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말대로라면은 오픈 AI가 되게 보안 신경을 잘 써놓은 상황인 거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거고 그러면 믿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LLM 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좀 찾아봤어요. 항상 LLM 서비스를 만드는 업체들이 말하는 거가 할루시네이션 아까 말했던 환시 해결과 보안 이슈 항상 나오거든요. 그 정보를 어떻게 보안하겠느냐. 그 나오는 이유를 제가 생각하기도 했었고 그분이 말하는 거 들어봤었는데 챗GPT는 그 부분에 약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업체들을 봤을 때. 그래가지고 그 특히 보안 이슈 관련해서는 얘네가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뉘앙스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올해 AWS 서밋 갔었을 때 그때 완전 메인 포인트가 LLM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거죠. AWS에서는 지금 아마존 Q나 뭐 퀵사이트 이런 GPT 서비스에 대용품으로 만든 서비스를 홍보를 하면서 그 밑에 단에 있는 베드락이나 세이지메이커 같이 그런 서비스로 AI 학습 모델 모든 세션들이 다 그걸로 깔려 있었어요. 고객사들도 다 그걸로 깔려 있었고 근데 느꼈던 게 항상 모든 세션과 모든 설명에는 보안이라는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의 최고 보안 관리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걸 시작하려면은 무조건 보안이 완성돼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거다. 우린 그 정도로 챗GPT 같은 LLM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보안에 엄청 많은 신경을 썼다를 거의 세뇌하듯이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게 너무 그 세뇌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얘네들이 진짜 뭔가 오픈 AI가 정말로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알아가지고 반대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운 건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조금 더 보완해서 말하자면 제가 이제 많이 봤었던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는 LLM, 그러니까 챗GPT 레이퍼 앱들이에요. 챗GPT를 LLM을 쓰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학습해서 다른 뭐 법 쪽이라던가 의료 쪽이라던가 쓰게 만드는 서비스였는데 거기에서 말했던 보안 이슈는 챗GPT한테 보안적인 정보를 아예 넘기지 않겠다. 네. 자기들이 완전히 관리를 해서 절대 여기 안 넘기고 그럼에도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같은 관점이죠. 챗GPT에서 중요한 정보를 넘기지 않게 하겠다. 보안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도의 관점으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분위기가 이렇다면은 저 같은 일반 사용자 보안에 대해서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인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나는 계속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이쪽에서 보안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점점 발전할 테니까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어쩌겠어요?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코드를 올리겠습니까? 코드를 올리는 걸 보면 혼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그 가이드에 있다면서요. 코드를 올리지 마라. 어디 가이드예요? 그 챗GPT 잘 사용하는 거. 그 챗GPT 보안 관련된 키워드 검색만 해봐도 거의 상단 10개명 상단에 있어요. 10개명 같은 네,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있어요. 대전제. 코드 올리지 마라.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저는
얘기하면 할수록 저는 제가 GPT 너무 팬인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영상 하나 보면서 왔는데 오픈AI에서 또 최근에 발표한 영상이었는데 챗GPT랑 페이스타임을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그 영상? 아, 네. 페이스타임을 하는데 이제 내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GPT야 내가 보여? 그러면은 네 잘 보입니다. 그러면 책 이렇게 펴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줘. 그러면은 아 이게 무슨 책인데 어떤 페이지네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생각했던 예전에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에 거의 다 다가온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머지 않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약간 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팬심의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더 격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좋네요. 영수님은 아직 영하네요. 변화를 좋아하시네요. 그런가 약간 진보. 네, 저는 약간 이런 걸 들었을 때 따라가야 될 게 또 생겼네 들거든요. 네. 멈췄으면 좋겠다. 또 배워야 되네. 그만 공부하고 싶다 생각 좀 하는데 너무 재밌어. 영하네요. 다만 그 GPT 지금 현재 버전이 4.5인 거는 좀 별로예요. 왜요? 3.5 다음에 4였으면은 다음에 4.5든가 5였지. 4.5든가 그러게요. 뜬금없이 4 옴니아는 뭐야? 5가 무슨 뜻이에요? 옴니아. 옴니아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옵티마이즈드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GPT는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 그건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리고 딴 얘긴데 챗GPT 인앱 결제가 더 싼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인앱 결제로 하면 29,000원 고정이에요 하나로. 오. 원래는 전 달러로 했는데 저도. 원래는 인앱 결제라고 또 어떻게 결제해요? 그냥 이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결제했거든요. 그거 애플 스토어에서 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애플스토어가 돈 웹- 먹으면은 웹페이지에서 22달러면은 그 아이폰 앱에서 인앱 결제하면은 22달러보다 더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더 작아요. 더 작아요. 더 적다고요? 29,000원이에요. 아 진짜요? 도대체 무슨 메커니즘인지 잘 모르겠는데. 애플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iOS 18부터 GPT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 그런 거보다. GPT 만세. 난 GPT가 너무 좋아. 아니 제가 GPT 돈을 왜 안 쓰냐면 그 리튼이라는 서비스 있잖아요. 네. 리튼은 그냥 챗GPT 4 옴니아도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냥 계속 무제한으로. 그래서 저 관점에선 유료로 써야 되는 이유는 챗GPT API 써서 개발할 거 아니면 굳이 쓸 필요 없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던 건데 맞아요. 차이가 있어요? 사실 잘 모르겠는 게 그냥 저는 순정이 좋아서 그렇게 쓰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원노님 많이 변하셨네요. 원래 그런 거는 세금 같은 거라면서요. 나이가 먹으니까 우리가 IT 업계에 있는 이상 이런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라면서. 나의 국내 서비스를 그죠. 이용하는 거죠. 돈 안 내고 쓰잖아요, 근데. 맞아요. 신소부리가 됐네. 그리고 이제 MAU에 일조하니까 아, 그렇죠. MAU도 소중하죠. 그래서 이렇게 GPT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GPT를 써서 개발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우리 친절하게 영수님과 마루님이 댓글 한 개씩 달아주고 저는 3개 달겠습니다. 달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이버그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 버그.